배상책임보험인데 올해하고 작년에 근제배상책임보험에서 강제보험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지급 기준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어서요. 이제 그 강제보험의 그 법이 바뀌면 그 법에다가 상세하게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법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죠. 이게 그 아직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상상에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해당 공무원에 전화해 가지고 물어봐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회 문제에는 이번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즉기 바뀐 거 강제보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거죠. 강제보험의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강제보험에서 추가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럼 추가 청구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보험에서 구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무과실로 책임을 졌다면 과실 있는 자한테 구상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문제는 그것만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완전히 깨우치고 들어가도 이번 시험에서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A 업소에서 지금 A가 특수건물일 수도 있고 재난보험일 수도 있고 다중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보험금을 뽑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전체 배상책임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배상책임을 보면 자, 근제보험이라고 그래 있죠. 자, 근제보험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대용하는 보험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별도의 기준이 있고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문제를 손해액을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용자가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상책임이다. 배상책임이 아니고 보상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상책임이 있어요. 자, 이제 배상책임이 정전에는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도만 달랐는데 이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특수건물 배책이에요. 자, 특수건물 배책의 특징을 보면 자, 먼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수건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배상책임 보험 중에서 가장 사회적 보험으로 빠져나가요.
사회적 보험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특수 건물은 우리가 이제 대형 건물이고 사고가 엄청나게 많으냐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국가적 재난이다 보니까 이거를 무슨 과실을 메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월호 할 때도 과실상계 안 해버리고 막. 그리고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할 때 과실상계 하나도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못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보험, 이게 사회적 보험으로서 기능을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특수건물하고 근저하고 산재보험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특수건물에서 받고 나머지 추가로 받을 때 산재에서 적용됐던 항목병을 공제를 한다.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 항목병 공제를 해야만이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돈을 많이 주는 거에 효과를 그대로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총액별로 공제를 해버리면 여기서 많이 준 금액을 다른 데 다 깎아버리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수건물이 그동안의 배상 책임에서 운영했던 특수건물이 가장 근제보험화됐고 산재보험화돼서 오히려 논리가 산재나 근제에 유사하게 가버렸고 사회적 보험으로서의 가장, 그러니까 이게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니라 이 사회보험, 공보험 비슷하게 지금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게 재난보험입니다. 자, 재난보험부터는 별도의 적기준이 없어요. 별도의 적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일반 옛날처럼 손해배상금 산정 원리에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똑같아요. 근데 위자료 지급한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두 개의 특징을 반영시켰죠. 두 개의 특징. 자, 재난보험 가입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피해자한테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대로 지급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개를 빼놓고 이와 비슷하게 해낸 게 뭐냐면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약인데요. 자, 이거 두 개는 법률에 의해서 무과실을 하는데 이건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누구와의 약정이에요? 보험자와 보험 가입자와 약정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과실상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주는 거군요.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퍼펙트하게 똑같느냐? 아니에요. 여기는요, 배상 책임은 여기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죠. 가스 배상 책임은 설령 액화가스 소비자 보험 특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민법상 가스 배상 책임 보험법상 법률상 손배 책임이 있는 경우만 해주는 거지 무과실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실상계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는 거예요. 자, 특수건물하고 재난보험하고 다중이용하고 체육시설이 최근에 1, 2년 동안에 지키진이 막 변하고 보상한도에 다 변해가지고요.
이 네 개 다 모두 자배법 한도를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1억 5천이죠. 치료중 사망인 경우는 1억 8천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14등급, 부상도 14등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중이용업소하고 재난보험의 특징은요. 다중이용은 민법상 손배 책임이.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전혀 계약상의 하자가 없어도 아니, 건물의 하자가 없어도 책임을 지고, 자기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졌는데, 여기는 민법상 손배 책임이니까,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의 하자, 아니면 민법 750조 과실 책임, 사용자 책임, 이런 민법상 손배의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과실상계도 한다는 거예요.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일반 손배금하고 똑같이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일반 손배금과 똑같이 처리를 하되 뭐만 차이야? 한도만 따로 우리가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 배상책임보험을 3개로 나눈다는 거죠. 3개로. 그죠? 3개로. 그래서 특수건물, 재난보험,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여기까지만 딱 적으면 여기는 순수한 배상책임보험.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생산물 배상책임이나 학원 배상책임이나 이런 배상책임보험, 우리가 근제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액 산정해가지고 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이것을 자꾸 끼워서 비교를 해줘. 그러면 여기서 혼돈을 야기시키려고 해. 무과실 한다든가, 과실상계 안 하고 과실상계 안 하고, 여기도 과실상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특수건물과 재난 다중이용업소가 지금 시험 문제에 3종 세트고 아주 자주 출제할 수 있는 문제고, 올해도 아마 그런 분위기는 똑같이 이어갈 거다 생각을 해요. 많이 변경된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면 시험장에 가서 실력이 있어도 그 부분이 잘 부족해서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변경사항 중에서 이게 가장 컸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요걸 정리해 줘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학원에서 인터넷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공개 강의로 좀 해놓고. 자, 우리 앞에 문제를 보면은, 자, 사망했는데 치료비가 1,000만 원 들어갔어요. A의 과실이 30%예요. 자, 피해자의 과실이 30%이다 하는 거죠. 자, 특수건물은 과실상계 안 한다. 재난보험은 과실상계 안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과실상계 한다. 요걸로 물어본 거죠. 과실상계 안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1년 연봉이 3,600만 원이니까 월급여가 300만 원 되겠네.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은 10만 원 정도다. 65세까지고 65세의 취업 가능 월수는 40인데 확보한 개수는 30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자료는 8,000으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자, 특수건물을 보겠습니다. 자,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100일치를 인정합니다. 자, 일반 손배금에서는 그냥 500만 원하고 정액으로 인정해버리죠. 거기서 과실상계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자,
평균 임금의 100일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특수 건물이고, 만약에 산재였다면 특수 건물에 120일. 그럼 뭐 재난보험이었다면 500만 원. 다중이용서부터는 500만 원. 요것만 평균 임금의 100일치를 준다. 자, 상실수익은 300만 원이에요. 그 소득이. 곱하기 일반적으로 3분의 2라고 하는 생계비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수 건물은 생계비 공제가 없어요. 생계비 공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앞에 보면은 호프만 취업 가능 월수가 40이고 호프만 개수가 30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40개월에 대한 호프만 개수를 곱해야 되죠. 그런데 취업 가능 월수를 그대로 곱해줘. 그리고 과실상계 안 해요. 그래서 121억 2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7억이 1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1억 4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치료 중 사망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치료에는 3천만 원이 한도고 1억 5천이 한도인데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인정하고 1억 5천 중에서 사망 인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치료 중 사망인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한다고? 1억 8천으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비가 1천만 원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1억 5천이 나왔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망에서는 생계비 공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중간이자 공제를 안 하는 거죠. 호부한 개수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뭘 안 해준다고? 과실상계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뭘 쓰는 거죠? 예판 금액으로 하되 예판 금액에서 생계비 공제를 안 해버리는 거죠. 자, 중간이자 공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취업 가능 월수를 그대로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산재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산재는 아예 별도 기준을 두고 있는데 얘는 예판 기준 그대로 쓰면서 세개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재난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보험 가입자가 무과실이라도 그 다음에 건물에 하자가 없어도 이거는 뭐예요? 이 말은 민법상 손배 책임이 없어도 보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별도의 지급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예판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예판 금액으로 한다는 건 똑같은데 다 500만 원 별도에 5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나가죠. 그 다음에 생계비 공제했어요. 그죠? 중과자 공제했어요. 취업 가능 월수로 한 게 아니라 취업 가능 월수에 대한 호프만 개수로 했어요. 계산했습니다. 위자료 계산했어요. 그래서 1억 4,500에서 1,100 나왔는데 이건 1,000만 원 치료비예요. 치료비 나왔으니까 한도 내니까 그냥 다 주죠. 그런데 뭘 안 했어요? 피해자 과실 30% 과실상계를 안 한다. 재난보험은 과실상계를 안 한다는 특징만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
자, 다중영업소 한번 볼까요? 자, 민법상 손배 책임을 담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실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건물의 하자로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70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 거예요? 과실상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까 금액에 생계비 공제 들어가고요. 중과지장 공제 들어가고 과실상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래서 합계액을 낸다는 거예요. 자, 세 개를 딱 비교하니까 머릿속에 좀 들어오겠어요? 응? 이거 이제 틀리면 이제 혼나. 세 개 비교했으니까 이제 이게 딱 비교를 하면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쉬운 건인데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특수건물하고 조금 이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특수건물하고 추가 청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추가 청구 부분에 대해서. 자, 특수 건물에서 받고 내가 추가 청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재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산재는 위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죠? 특수 건물도 위자료가 없기 때문에 특수 건물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반드시 추가 청구가 나온다.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하면 한도가 1억 5천이에요. 자, 손배금을 계산했더니 이만큼이고 특수건물도 계산했더니 특수건물 손배금도 이만큼 되더라는 거죠. 자, 위자료 때문에 저렇게 손배금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A고 여기에 B-1이고 이게 B-2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하고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건물로 계산했더니 4억이 나왔다. 근데 손해배상금은 300억이 나왔다. 한도는 1억 5천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특수건물에서 준 거는 얼마밖에 안 주니까. 이거밖에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밖에 안 준다고. 그러니까 요거 더 준 거는 의미가 없어 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A에서 요 한도를 빼면 될 것이죠. A에서 한도를 빼버린. 그래서 특수건물에서는 항목별로 공제를 해요. 항목별로 공제를 해요. 근데 항목별로 공제한다는 것은 한도 이내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한도를 초과해 버리잖아요. 그럼 한도만 공제하니까 1억 5천이니까 한도를 초과해 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특수건물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우리가 한도를 공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재난보험을 한번 볼게요. 재난보험을. 자, 두 가지죠. 이제 재난보험에서의 산정한 금액이 A일 때하고 여기 B일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죠.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를 밑도는 거죠. 그런데 재난보험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과실상계를 하는데
재난보험은 과실상계를 안 하죠. 똑같은 산정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과실상계를 안 하고 하나는 과실상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재난보험금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해배상금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배금. 특히 다시 말해서 재난보험에 자, 요거 올 때는 자, 이게 손배금이고 이게 재난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보험을 초과하는 손배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에는 보세요. 저기에는 자, 재난보험은 요만큼이죠. 그런데 재난보험은 얼마만큼 이만큼 다 줘요? 아니면 이거밖에 안 줘요? 한도만 주죠. 그래서 요만큼이 추가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다중영업소의 손배금과 다중영업소의 보험금과 손배금은 똑같아 버려요. 그죠? 모든 걸 똑같은 방법을 쓰니까. 그러면은 다중영업소도 이 경우에는 초과 금액이 없죠. 근데 어떤 경우만? 요것만. 다중영업소에서 제산한 금액과 손배금이 다 다중영업소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금이 따로 있겠죠. 요것만 추가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면 다 보겠습니다. 특수건물에는 자,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데 특수건물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도 추가 청구할 수가 있다고, 위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자료 추가 청구가 있다고. 근데 재난보험이나 다중영업소나 다 한도 미치면 추가 청구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자, 한도가 있는데 한도를 초과했어요. 특수건물이. 재난보험도 초과하고 모두 다 초과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손배금에서 요 한도만 빼버릴 거죠. 그러면 손배금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위자료는 충분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요 손배금에서 한도만큼 빼고 요 손배금에서 한도만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도 추가 청구하는 거에서 한도 미치면 없다. 한도 미치면 추가 청구할 금액이 없다. 특수건물만 위자료 추가 청구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한 거는 손해배상금이 한도를 초과해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손해배상금 마이너스 한도. 특수건물에서 1억 5천 빼면 되는 거고, 재난보험에서도 1억 5천 빼면 되고, 사망이면. 그 다음에 다중영업소도 손해액 계산했더니 2억이야. 근데 특수건물에서 1억 5천 받았어. 다중영업소 1억 5천 받았어. 그럼 1억 5천 빼고 나머지 주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자, 특수건물은 항목별로 구상을 해. 나머지는 총액으로 구상합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수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어요. 이 제3자가 100% 과실인 거예요. 그냥 특수건물이나 재난보험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자기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는 이유만 가지고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물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사람한테 피해자한테 물어주고 나서 피해자가 갖는 권리를 대위취득해요. 피해자가 갖는 권리를 대위취득. 그러면 자, 준 거는 100만 원, 1000만 원 줬는데 피해자의 권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얼마를 구상하겠어요?
500 구상하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급한 금액하고 피해자가 제3자에 갖는 손배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구상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특수공물은 항목별로 이걸 적용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총액으로 적용하는 거고. 자, 혹시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근데 어려워할 게 없어. 어려울 거 없어. 총액별로 지급금액하고 내가 피해자가 구상하는 제3자한테 가는 권리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만 구상하는데 특수건물은 항목별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총액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면 돼. 자, 해룡은 원청은 법저고 청수건설은 하청에서요. 그런데 해룡의 일용절 근로자, 이 사람의 일용 근로자가 이게 원인 행위를 했죠. 그래서 청수건설의 일용 근로자가 지금 B가 지금 사망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건설 도급공사에서는 우리가 원청, 그 다음에 하청 이런 식으로 계속 하청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원청에서는 자기 직원만 산재보험 들고 하청이 다 보험을 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청회사들이 산재보험을 안 들어버리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자, 원래는 각각의 회사니까 각각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건설도급공사에 한정해서 모든 원청회사가 하청회사까지 보험을 다 가입해서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를 받든지 하청 금액을 줄 때 보험료를 제외하고 주든지. 그래서 결국은 원청회사가 보험 다 들어라. 그래서 어떤 하청회사의 직원들이 오더라도 원청회사가 보험 가입자가 돼서 결국은 전부 다 산재 처리를 해준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산재 처리가 될 수 있게.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구 근로자로 나오냐면 해령의 근로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산재 처리할 때 필요한 게 도급계약이 필요하고 도급계약을 했다고 해야만이 이자의 비용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고용계약서가 나와요. 그래서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을 두 개를 첨부해서 산재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보겠습니다. 해령하고 청수하고 도급업자 배상 책임을 그냥 공동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고 근제 사회책을 이 두 사람을 공동 피보험자로 그죠? 공동 피보험자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해령하고 청수가 각각 도급업자하고 근제 사회책을 들고 여기도 도급업자하고 근제 사회책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공동으로 했다면 이 사람의 직원도 공동 피보험자의 직원이죠. 이 사람의 직원도 공동 피보험자의 직원이죠. 따라서 얘가 다치든 모두 사회책
근제보험 사배책에서 주지 도급보험은 안 해줘. 왜? 피보험자 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도급업자는 뭐예요? 둘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다쳤을 때, 보행이 이런 사람이 다쳤을 때만 해주는 거지. 근데 각각이 보험 들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도급업자와 보험 들어있고 여기가 근제 사배책 들어있고 여기가 도급업자가 들어있고 여기는 근배 사배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의 직원이 다쳤잖아요. 이 사람의 직원이 다쳤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 사람이야. 그러면 근제보험에서 이제 해줘. 근데 가해자가 누구예요, 이제? 여기죠. 그죠? 그러면 해령의 도급업자에서 보면은 이제 각각 보험을 들었으니까 해령의 도급업자 보험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해령의 그 직원이에요? 아니면 하청업자의 직원이야? 하청업자의 직원이기 때문에 도급업자에 해준다고. 왜? 각각 도급업자를 따로따로 들었기 때문에 이 도급업자의 보험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제3자라.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배책에서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이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고 원청회사가 가해자이니까 도급업자에서 해줘야 되는데 도급업자가 이 보험을 따로따로 들었단 말이에요. 도급업자, 도급업자, 따로따로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 사람은 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제3자다. 자기 피용인이 아니니까 결국은 해령건설이 가입한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재 초과손해라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먼저 산재가 됐을 거예요.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산재 초과소금을 도급업자가 해줘요. 자 산재에서 구상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여기서 산재에서 해주고 구상 들어간다면 이게 산재 가입자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산재 가입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청회사가 있고 하청회사가 있고 하청회사가 있고 이렇게 보험을 들어있을 때 어느 피용인이 산재 처리하더라도 누구한테도 구상 못 들어가요. 산재는 전체를 공동 피보험자로 해줬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죠? 우리가 산재 처리하고 나서 산재 추가 손해를 주는 것은 근배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거 만약 산재를 청구하고 나서 일배책에 청구한다든가 생산물에 청구한다든가 그러면 산재도 구상 들어가고 추가 청구해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보험에 도급업자 보험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냥 근제처럼 추가 청구만 들어가는 거지 뭐가 없다는 거죠. 산재에 구상권이 없다는 거죠. 누구한테 구상 못 들어가니까? 전체 보험 가입자한테 구상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산재법에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서 영위하는 자에게는 구상 불가. 하나의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하나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죠. 이거를 분할해서 지금 하청회사가 너는 조적공사를 해라, 너는 뭐 공사를 해라, 너 분할해서 지금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구상할 수 없다. 제가 지금 굴삭기업회 자문을 보상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굴삭기업회에서도 맨날 건설공장에서 사고 나니까 산재하고 관련된 자문, 구상자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건설협회하고도 지금 조인하고 있어요. 대한건설협회에서도 인맥이 닿아가지고 건설협회 전체의 사고를 보상을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인맥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는 지금 노무사 사무실, 손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사보다는 노무도 뭐 계속 하고 있으니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사무실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얼리티가 좋다, 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죠. 넘어가서. 자, 여기서 그러면은 결국은 해령건설의 도급업자 보험이 들어있는 Q보험회사에서 산재 초과 손해를 줘야 되겠죠. 죽었네요. 장제비가 1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유족급여가 600만 원이다. 유용연금이. 자, 유용연금으로 나왔을 때는 항시 일시금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자, 평균 임금이 얼마였어요?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겠죠. 장제비가 120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1억 3천이죠. 평균 임금의 1,301부이니까. 근데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어요. 자,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봤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상속 후 공제설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상속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상속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공제를 나중에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자녀 배우자하고 자녀가 지금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 지분이 1.5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4.5분의 몇 하기는 그렇다니까 곱하기 2 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이고 이게 3이니까 여기는 9분의 3이고 자녀가 9분의 6 지분이 나온다. 그래서 9분의 3 지분이 나오고 9분의 6 지분이 나온다. 근데 상속을 먼저 해라 이거죠. 그러면 아까 상실수익이 얼마였냐면 1억 8천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상속을 먼저 하라 이거죠. 상속공제설은. 그러면 자, 9로 나누면 2천이니까 여기가 6천이죠. 그리고 여기가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은요, 누구의 권리를 대위하냐 그러면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를 해서 제3자한테 구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해서 제3자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상 들어갈 때.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공단한테 6천만 주고 피해자한테 1억 2천을 빼버리면은 필요할 때 줄 때는 1억 3천을 빼버리면 일시금 전부를 빼버리면 주는 건 9천이고 6천이고 빼는 건 1억 3천이면 가해자가 이득이 생기잖아요. 국가 재정으로 가해자한테 이득이 생기는 것은 금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후 공제설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산재에서 구상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 들어갈 때만 상속 후 공제설을 써요. 왜? 가해자가 국가 돈으로 가해자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상이 못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누구한테 구상 못 들어가요? 사용자. 그러니까 근제보험, 사배책
이건 누구예요 지금? 산재 가입자가 자기 피용인 해줬는데, 아니 내가 산재 가입했는데 나한테 구상 들어오면 나는 뭘로 산재 가입해? 그러니까 여기는 구상이 못 들어가. 대신 뭐가 있냐면, 뭐라고 있냐면,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자의 손해배상금은 그만큼 차감된다는 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후 공제서를 적용한 게 아니고, 그죠? 산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 들어갈 수 있을 때만 상속후 공제서를 쓰는 거야. 왜? 상속후 공제서의 취지가 뭐예요? 가해자한테 국가의 재정으로 가해자에게 이득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사용자일 때는 산재에서 보험금을 주면 사용자의 손배금은 그만큼 차감된다는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상속후 공제서를 적용 못 해요. 지금 도급업자잖아요. 저기 이 사고에서. 근데 도급업자한테 지금 구상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상속후 공제서를 못 쓰고 그냥 차감해버린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상속후 공제설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상속후 공제설의 취지가 뭐예요? 가해자한테 국가의 돈으로 가해자한테 이득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네가 만약 가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가 이때 6천 줬다 그러면 6천만 공제를 해야지 1억 3천을 공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 상속후 공제설이. 피해자한테 돈 더 줘라 이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상속후 공제설에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 뭐라고요? 근제 사배책 아니면 도급보험 중에서 산재에서 구상 못 들어가는 사용자, 산재에서 구상 못 들어가는 해룡건설이 지금 도급업자 배상 책임일 때는 구상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뭐 적용된다? 산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다. 그 적용을 적용해서 이거는 상속후 공제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가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위자료 1억이니까 1억 줬고요. 1억 8천에서 1억 3천 바로 빼버렸죠. 만약에 상속후 공제서를 적용됐다면 6천을 뺐을 거예요. 구상금액을 뺐으니까. 그래서 1억 5천인데 우리가 지급보험금은 디덕터블 금액이 200이기 때문에 1억 4,800을 지급하면 됩니다. 라고. 자, 작년에도 상속후 공제서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를,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합격해서 보험회사에 들어가 실무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강의하게 되더라도 실무했다고 법학을 다 깨차고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일부 학원에서 잘못 상속후 공제설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잘못 강의한 파트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상속후 공제설을 할 수 없는 건데 걸 수 있다라고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후 공제설은 저는 이제 산재 처리를 20년도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그 역사 그 논문을 보면요 처음에는 상속후 공제설이 아니고 공제후 상속설이었어요. 공제후 상속설 즉 1억 3천을 다 빼라 라고 그래서 가해자한테 이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논문이 나오죠. 많은 논문이 나오면서 그 대법원 판례가 바뀔 때까지 한 15년 걸렸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와서야 상속후 공제서로 바뀌어요. A는 공영자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특수건물 소유자이다. B는 A로부터 임차해서 공연 중에 합선이 발생해서 합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C에게도 과실이 20%가 있고 자
특수 건물이 또 시험 나왔네요. 그리고 공연 사업자가 있어요. 얘는 지금 무과실이에요. 얘가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먼저 특수 건물에서 보상을 받겠죠. 그러면 특수 건물은 자기는 아무 과실이 없는데 보상해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구상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얘가 얘한테 추가 청구하기. 지금 우리가 1번 문제는 이것만 봤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구상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추가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일까?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구했어요. 치료비 1,000만 원. 근데 과실이 20% 있어요. 피해자도. 그러면 우리가 특수건물은 무과실로 보상을 받지만 이 사람한테 추가 청구할 때는 이제 이건 공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니까 과실상계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80%면 여기는 800이 되겠죠. 손배금은. 자, 휴업손해는 자, 1,200만 원인데 그거보다 80% 960만 원이요. 250제. 그 다음에 상실 수익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9, 27, 2,700만 원. 자, 위자료는 과실 상계를 해서 하는 건지 안 했다면 1,000만 원 곱하기 자, 우리가 100 마이너스 60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자료를 산정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산 특수건물에서 할 내용이 다 나오네요. 자, 여기 볼게요. 특수건물은 지금 H보험회사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영배책도 Q보험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배상책임보험을 P보험회사에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안 주겠죠. 영배책은이. 왜? 무과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 처리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9, 10, 11, 12, 4개월이네요. 자, 특수건물에서 주겠습니다. 300만 원. 아까 우리가 소득이 300만 원이라 했죠. 장애 몇 프로? 입원 기간은 100% 곱하기 중간자 공제를 안 하는 취업 가능 월수 그대로 해주죠. 4개월. 그죠? 그 다음 과실상계 안 해요. 과실상계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맥부러 장애평가법으로 10%래요. 그러면은 30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했더니 사고일로부터 65세까지 취업 가능 월수는 104이고 호프원 개수는 84고이 그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호프만 개수를 적용한 게 아니라 취업 가능 월수를 그대로 적용해 버리죠. 104에서 4. 여기 4개월 뺐으니까. 과실상계 해요, 안 해요? 안 한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특수건물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1200, 여기는 3000. 그 다음에 치료비는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과실상계 안 하니까. 위자료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건물에서 준 돈을 보니까 7억이 1,000만 원, 휴업손해 1,200만 원, 여기는 3,000만 원, 위자료는 안 준, 이거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손배금 계산했죠? 그죠? 우리가 이미 계산해놨잖아요. 그죠? 위자료. 그 다음에 이제 구상금액을 볼까요? 항목별로 한다 그랬으니까 적은 금액이 구상금액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구상금액은 800, 960, 2,700. 그죠? 요거는 지금 특수건물에서 안 주니까 구상금액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공제를 하는데 이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는 제로로 해버린다 그랬죠. 마이너스 제로 해버린다 했죠. 마이너스 제로로 해버린다 했죠. 위자료밖에 없는 거죠. 추가 청구할 금액이. 그래서 추가 청구할 금액이 위자료밖에 없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응? 자꾸 집에 가서 이 문제를 축달할 때까지 쫙 보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성격상으로 오늘 공부한 거를 도표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도표로. 자, 특수건물하고 이런 보험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상 책임 요건을 한번 비교해봐라. 자, 옆에다 갈게요. 자, 다중영업소하고 뭐가 똑같냐 그러면 우리가 다중영업소하고 다른 보험들하고 다른 보험들은 다 똑같아요. 법률상 손배 책임이니까. 자, 여기는 무과실이죠. 이게 무과실. 여기는 민법상 손배 책임. 두 번째, 특수건물 배상책임 재난보험 액과소비자법에서 보상 한도에 대해서 써라 그랬죠. 자, 특수건물, 재난보험, 다중영업소는 자별법 한도를 그대로 쓰죠. 체육시설 배상까지. 액화는 가스배상책임보험 한도를 쓰고 있고. 자, 과실상계에 대해서 써라는 거죠. 이거 과실상계 안 하죠. 이건 과실상계 안 하죠. 액화사 가스도 과실상계 안 해요. 나머지는 다 과실상계 한다는 거죠. 자, 과실상계 안 하는 거 3개만 쓰면 특수건물, 재난보험,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특약. 자,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때요? 특수건물만 위자료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위자료 지급한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